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골든 회계라는 자료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국의 횡포와 한국의 굴력 칼럼 박현 논설위원이 한겨레에서 9월 11일 날 10시 4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읽어서 소리내어 이해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투자 요구에 따라 미국으로 일하러 간 한국 노동자들이 몸과 손을 쇠사슬로 묶이고 심지어 다리에까지 쇠사슬을 다는 야만적인 취급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언제까지나 앙금으로 남을 수 있는 일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쇠사슬로 묶고 호송하는 장면은 마치 18에서 19세기 아프리카 노예들을 끌어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마가는 1960년대 민권시대 이전의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백인 복음주의 세력의 반동이다. 핵심 지지층은 저소득 저학력 백인과 복음주의 개신교자들이다. 마가는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에 기반한 백인 인종주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 백인을 더 위대하게에 가깝다라고 서론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구구색 백인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195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쓴 메카시즘처럼 비이성적 광기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동맹국이라면 사전에 통보하고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장갑차까지 동원해 보여주듯 단속한 것은 정치 활용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 부흥 계획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깊게 개입된 전략이다. 정치 지도자가 제조 부흥 정책을 추진해 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여기에는 제가 물음표를 좀 붙여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대영 제국이 왜 쇠퇴했겠느냐, 이런 논조로 본론을 풀어갑니다. 한국에서도 사양 사업을 살리기는 어려운데 하물며 한국보다 생산 비용이 최소 30%나 비싼 데다 20년 이상 제조 공동화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이제 원가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국의 위세를 앞세워 완력으로 동맹국을 동원해 이를 되찾겠다는 황당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제조 강국 중국을 찬양하는 글이다 라고 여기에서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반론이 바로 나오게 되네요. 접듯이 어떻게든 도우려 했던 동맹국 노동자들을 마치 제국이 속국 노예처럼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 제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일본 레일을 따라 서둘러 관세 합의를 했지만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준기축통화국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흉내낸다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제조 부흥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경제는 큰 충격으로 휘청거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결론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읽고서 제가 좀 한겨레에다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양키
그냥 얘기할게요. 양키 새끼들이라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기분 나쁜 거 사실입니다. 안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미국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깊게 생각해야겠다. 어, 중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통일전선 전략으로 일테면 인지전 또는 초안전이란 전술로 수십 년 동안 공작을 전 세계적으로 해왔다. 이건 한국도 서서히 끓이는 비커 속의 개구리에 해당한다. 반미 감정을 선동하는 이런 논설을 쓸 한결의 수준을 이해하긴 하지만 세계 제1의 제조 강국을 꿈꾸는 늑대전사 전랑 외교 때의 중국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분명 추정하지 않았는가? 아시아 경제 포럼 같은 거를 통해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반간첩적으로 체포된 한국인 중국 산업 스파이에 대한 간첩법 개정에는 침묵하지 않았는가? 쎄쎄 카멜레온 이재명 정권을 공격한 것은 중국을 공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와르 영화를 보면은 마피아 두목은 모욕감을 갚을 힘이 있지만 조직원은 힘이 부족하죠. 다음과 같은 소소한 행동을 다음 뉴스와 같은 소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가 그런 거죠. 자, 어떤 소소한 행동을 했느냐. 미국,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교착 상태. 최수양 기자가 블룸버그에서 9월 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화요일 포럼에서 김용범 청와대 국가정책국장은 한국 정부가 지난주 확정된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강조해 왔다. 나머지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투자 서약이 직접적인 자본 투입보다는 대출 보증 위주로 구성될 것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착 상태는 두 나라 사이의 다른 긴장 지점들 속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중요하며 관세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3,500억 달러라는 수치는 우리 경제 전체에 너무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자동차 부분의 관세 인하를 서두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명봉 씨를 검색을 해보니까 1962년생이면은 한참 어리긴 어리네요. 하지만은 세계은행 근무 경험과 영어 능력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 경력은 없다고 합니다. 국익에 앞서 코리아 생존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금자 귀속 트럼프가 남아서 일하는 게 어떠냐 해서 늦어져? 이런 물음표는 이게 얼르고 뺨치고 하는 표현이죠. 김혜린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9월 11일 날 10시 6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외교부 워싱턴 주미대사관서 브리핑. 트럼프 한국 입장 확인하려 절차 중단. 조현 귀국했다가 재입국하겠다고 밝혀 전세기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시 출발할 듯. 조현 외교장관 구금자 석방 연기 미 사정 밝힐 단계 아니다라고 그 전날 김소연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9월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최단 시간 내 미 구금 국민 구할 것. 관련 뉴스들 제목만 뽑아왔습니다. 9월 11일자입니다. 조연 수갑 없이 출국해야 루비오 트럼프 한요청 조속 협의 지시. 중앙일보. 외교부 트럼프 루비오의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조치 지시. 조선일보. 백악관 국토상무부 비자 문제 해결 논의 중. 조선일보. 트럼프가 수갑 채우지 말라 해 한 근로자 배려로 출발 변경. 중앙일보. 미 국무부 무역 방위비 논의. 구금된 한국인 언급은 안 해. 중앙일보. 조현 구금자 수갑 채우면 안 돼. 루비오
그 이해를 허겄다. 미는 북은 북핵 언급을 생략했다. 국무장관하고 하길 때는 그 방위 뭐 이런 거니까 이런 얘기는 그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구금 이런 거는 이제 내치 문제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북핵 언급도 생략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인지 어쨌든 돌아오갔지요. 미국의 뒤통수 한국인 300명 구금 한미에 남긴 숙제 2가지 디브리핑 김수환 기자가 캐롤드 경제에서 9월 11일 오후 4시에 보도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소도 분노 우려 한국 국민 감정 악화 해소해야 트럼프 문제 해결의 의지 보여 전문 인력 미비자 제도화 시급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의 법집행당국에 체포 구금된 것은 군사동맹 상호방위조약에서 경제동맹 자유무역협정에까지 영역을 확장해온 양국관계 사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모욕적이었다. 그동안 양국은 비자 문제에 대해 별다른 진전이 없어 기업들은 ESTA나 B1, B2 비자를 받은 직원들을 미국에 편법 출장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 비자 2포가 신설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국가 간의 협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트럼프는 7일 꽤 오래 며칠 된 얘기인데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구금을 한 거죠. 모욕적인 구금을 한 거죠. 르아노 영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나라 영화 이 이병현이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던 거 보면은 그 김영철인가요? 이 깡패 두목이 한 얘기는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경우는 이제 보복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미국한테 소소한 보복이라도 할 방법이 있냐? 그거의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속으로 XX 요게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란 거죠. 한국의 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습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이스 리 로이터에서 화요일 9월 11일 오후 12시 5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엘라벨에서 연방 요원들이 급습하는 동안 구급자들은 수급을 채우기 전에 버스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모욕감을 느낄만 하죠. 그 취재한 기자들이 꽤 많네요. 조이스리, 진현주, 이지훈, 박수민, 김희진, 잭킴. 보도는 에드 데이비스가 편집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기자들, 그 로이터 소속 한국 기자들이 대거 달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비자 제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이로 인해 공장 건설을 감독하거나 현지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동맹국들은 이제 한국인들의 비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정치 문제까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를 정의하는 기준을 낮추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획된 세금 변경은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이 반드시 평양과의 외교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걸 연결해서 그 로이터의 시각을 대변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의도의 취지 같기도 합니다. 아, 이민법에 의한 비자에 의한 그런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 일파만파 가자지구 평화협상 파국 위기. 제가 그래서 카타르가 어디였지? 권희선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9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카타르까지 꽤 먼 거리인데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도하 내 하마스 지도부 공습 협상대표단 논의 회방 의도 분석. 카타르 휴전협상 중재 잠정 중단. 이스라엘 옹호하던 트럼프도 반발. 인접국가 유럽도 국제사회 규탄. 한국 주재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현재로서 한국이 의장국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이 카타르에 대한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고 맹비난했고, 그간 이스라엘 편에 섰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스라엘이나 미국 모두 목표를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인 경고음을 냈다. 멀리서 찍힌 그 폭파라는 그 하마스 지도자들이 있는 그 건물 같은 거를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정보력이 대단해요. 이스라엘 애들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9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30분쯤 전투기와 무인기 드론으로 도하 내 하마스 최고 지도부 인사들의 주거지에 대한 폭탄 10발을 투하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다니는 것을 사우디가 허락을 하고 있는 거죠. 폭탄이 터진 다음에 그 마지막 연기들이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줄곧 이스라엘에 동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결정이지 내가 한 결정이 아니다. 카타르의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두고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격추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중동 특사의 말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저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는 알제리와 파키스탄 등의 요청에 따라 10일 우장국인 한국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뭐 규탄한 정도 나오겠지만은 다른 별 제재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의 뜻대로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왜 그럴까? 그 일본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트럼프 아저씨를 그 못 믿겠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과 EU 동맹을 맺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어저께도 소개했습니다마는 한일 동맹으로 가야 한다. 한일 동맹일 경우 경제 동맹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6조 달러의 경제 규모가 돼서 세계 3위에 미국, 중국 다음에 한일이 세계 3위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군 군사작전 확대에 앞서 가자시티 전면 철수 촉구. AP통신에서 9월 10일 수요일 오전 2시 1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화요일 아침 북부 도시에 대한 확장된 공세를 앞두고 가자시티의 전면 철수를 촉구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팔레스타인들이 다시 한번 난민이 되었습니다. 가재도구 등등을 싣고 그 트럭 등에 실어가지고 남쪽으로 피난하는, 그럼 이집트 국경까지 가게 되는 건데
참 이 세계 역사라는 게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찾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한쪽을 니들도 우리처럼 2000년 동안 저기 어디 떠돌아 살아봐라고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표 실형 아직 안 됐어. 조선일보 9월 11일 오전 12시 56분에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외교 안보 빼고는 실용 정책과 거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경제 민생 회복,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노사 관계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도로 관심이 없어요.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뛰어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하지만 지난 100일을 놓고 보면 외교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 실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트럼프발 불확실성이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야 할 수도 있다. 강성 여당의 국정 발목, 이 대통령이 균형 잡아야. 나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개혁 우려에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거의 원한 그대로 강행 처리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엄벌 초강경 발언에 건설사 대표와 임원이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친노동정책의 재개는 기업 옥죄기로 기조가 잡힌 것 아닌지 혼란스러워했다. 학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더 실질적인 산업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8월 기업물가 2.7% 상승, 6개월 만에 성장. 일본은행, 디지통신경제부가 9월 11일 10시 12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보다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언론은 왜 물가지수 뉴스를 상위 노출을 시키지 않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은 뭘 하는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통계청 통계만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일본은행이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존재 가치는 물가 안정이라고 한국은행 현판에도 써 있는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지 자기네들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좀뭐 8월 거면 9월 지금 초순인데 벌써 통계를 잡아가지고 2.7%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최강 경기는 2분방에 플러스 제조 비제조 모두 개선됐다. 7월에서 9월기 이렇게 또 기간을 잡아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검색하면 나오겠지만은 그냥 쉽게 그 상위 노출을 해서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시다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정보 눈치를 보는 건지 우리나라 언론 뉴스에는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핸들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르포 2년 만에 7,000명짜리 잃었다. 침체늪 빠진 여수 산단. 홍인석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9월 11일 날 오전 10시에 보도했습니다. 석유화학 불황 여파 여수 산단 직원 2년 새 7,000명 줄어들었다. 핵심 원인은 중국의 저가 공세다. 이거 하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청량한 하늘 고유한 공장, 공단에 깃든 침묵, 중소 중견기업 생존 압박 속 순익 급감, 신속한 구조조정 필요 의견도,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또 그 섬남 석유화학, 중견기업 금호 P&B 화학, 폴리미래 뭐 이런데 아주 지금 힘들어한다. 일할 곳은 줄어든다.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장기 침체 막아야 한다는 거죠. 롯데케미칼을 한번 뭔가 대화가 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분석, 서방에 도전하는 독재 동맹은 얼마나 단결되어 있습니까? 안토니 슬로드코프스키, 박주민, 데이비드 브룬스트롬, 로이터에서 3명의 기자가 9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 23분에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서방을 거스르는 독재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게 핵심일 것 같고요. 북중로,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은 응집력 있는 브록을 형성하기는 거리가 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이것은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기반한 무질서와 기회주의적인 선언입니다라고 깎아내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빅터 차라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한 차 씨라고 하는데 아마 빅터 차일 겁니다. 요즘은 무슨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공식 정상회담을 그 전승될 때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거가 이제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지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두 지도자와의 만남을 모색하는 것만큼이나 워싱턴과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호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내네요. 한국의 스파이들은 이러한 외교의 흐름 속에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도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분석은 어쨌든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부 첫 주중대사의 노재현, 주로대사의 이석배 내정, 김동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9월 11일 10시 25분에 보도했습니다. 노재현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중국 특사단에 포함돼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박정 의원과 함께 시진핑 주가 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노 이사장이 그간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점이 이번 인선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은 2012년 설립한 동아시아 문화재단을 통해 한중 간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했고 2016년에는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았다. 2021년 외교부 산하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지냈다. 무엇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북방 정책에 힘써왔다는 점도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이런 얘기지만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중국은 아마 그 노재원 씨를 아주 환영할 것 같습니다. 노 씨지만은 중국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국의 친중 세력은 화교 출신 한국 국적인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한국화된 중국 성씨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전란을 피해서 그래도 일반 백성들은 못 넘어오죠. 돈 있는 사람들이 산동반도나 요동반도 이런 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피난 와서 정착해 가지고 한국 국적을 그때는 이제 고대니까 고려 국적을 따든지 아니면 신라 국적을 따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세사의 그 화교도 있죠. 노태우 정권 때 중국과 국교가 수립이 되면서 그동안에 한국 박정희 정권하에서 핍박을 받던 핍박을 받았는데 모욕감까지는 안 느꼈겠지. 화교들이. 그때 이후로 화교들이 국내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맹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노태우
추적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산동반도 출신이라는 거로 확인한 전문가가 있긴 있습니다. 한국 종교 지도자 종교 자유훼손 중단하라 공동성명. 정성수 종교 전문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9월 11일 09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이런 뉴스를 핸들링할 만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학가정연합, 그냥 통일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특검팀이 일방적인 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뭐 종교인들 자체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종교를 이재명 정부가 무시하면 곤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몇 면의 그 사진을 보니까 여기 그 모자 쓴 사람은 누군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게 다 불교계 뭐 원불교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것은 개신교 쪽 그 목사 드릴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카톨릭 사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은 종교협의회 사단법인 거기에 카톨릭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네요. 우리는 별개요. 우리는 바티칸하고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카톨릭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겠죠. 취업도 못했는데 월세는 비싸고 헬스 장소 잔다. 중국 청년들의 생존 전략. 김현정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9월 11일 날 10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높은 월세 취업난에 따른 대응. 저렴한 회원권으로 지점 돌며 유목형 생활도. 9일 중국 매체 펑파이 신문은 최근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체인형 헬스장을 이용하며 숙박비를 아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운동 목적보다는 요가 매트를 바닥에 깔고 잠을 자거나 샤워 시설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헬스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 직장인은 운동하러 왔다가 잠든 적이 있다며 지금은 운동보다 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헬스장 월정액의 저렴한 가격이 주거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 200위안, 약 한화, 약 37,000원 정도의 월 이용료를 이용 지역 제한 없이 모든 지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고정된 주거지 없이 지점을 이동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높은 주거 비용이 있다. 베이징 도심의 원베드룸 월세는 6천에서 1만 5천 위안, 한화 약 110만 원에서 270만 원에 달하며 외곽 지역도 4천에서 7천 위안, 한화 약 74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이다. 청년층이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들 청년들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높은 월세와 물가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분석. 자, 그 찍힌 사진은 뭐 사람이 없는 거를 찍었는데 이런데도 우리나라도 그 헬스 시설이 있지만은 한국의 24시 사우나는 비용이 좀 들긴 들지만은 좀 유사하게 그 밤에 그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청년들을 그 많이 봤습니다. 골든 회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폿 회계라는 게 아주 생소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어떻게 홍보를 해볼까 하다가 그 마피아 회계로 하면은 너무 좀 거시기하고 해서 다 생각하다가 이 스루폿 회계를 창안한 분이 골드랩 양자 물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골드렛이라는 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 복수거든요. 레트 하는 게, 트 이런 것들이. 그러면 김씨들이란 얘기입니다. 김씨라는 얘기예요. 골드렛이. 그 김씨회계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 최근에 캐리온 때문에 골든이 떠가지고 어, 황금회계, 골든회계로 별칭하고자 합니다.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그 캐리온의 가사인데, 골든 회계는 미국 제조 부활에서 거절할 수 없는 언리즈퓨즈한 제안이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제조 강국 중국을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아, 리쇼링, 제조 강국 부활 하려고 그러면은 한겨레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되겠냐 하지만은 원가 회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그러나 그것을 역시 제조강국 대한민국이 먼저 선점해야 할 것이다. IFRS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주로 유럽 중심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ISO 국제표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원래가 GAAP다. 물론 IFRS나 GAAP도 제조 원가 회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없다. 과거에 유통되고 유효했던 제조 원가 논리는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골든 회계는 기존의 제조 원가 회계와 같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나가 쉽게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회계사란 자격증도 필요 없다. 회계교육은 고등학교 어디에서나 가르치는 교양 과목이었다. 특히 산업혁명 후 영국에서는 여학생들에게는 필수 교양 과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정문화시킨 것이 초기 테일러즈 미국의 대량 생산 업종 세력이다. 재고자산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제조 원가는 분식을 조장하나 골든 회계는 분식의 유혹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